전기력 이랑 전기력에다가 그냥 사실 전하량 나눠 놓은 게 전기장입니다. 근데 이때 그래서 기준 자체는 전기장의 방향이 단위 양전하가 받을 전기력의 방향이었고요. 전기장의 세기는 단위 양전하가 받는, 그러니까 양전하의 전하량이 1쿨롱인 경우가 단위 양전하거든. 그래서 단위 양전하 왼쪽에 여기 1쿨롱의 전하, 요게 단위 양전하가 돼요. 놀라니? 요게 단위 양전하거든. 그래서 단위 양전하가 받을 전기장의 세기가 전기력의 세기가 전기장의 세기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E는 Q분의 F가 되면서 이제 뭐 뉴턴 힘의 단위, 퍼 쿨롱 전하량의 단위 뭐 이렇게 됩니다. 전기장의 세기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전위 여기 한번 가볼게요. 자, 얘도 단위 양전하 또 나왔습니다. 단위 양전하가 나온다. 이거 뭐 하면 되냐면 그냥 Q분의로 시작하면 돼. Q분의 모식인 거야. 어떤 느낌 알겠어요? 우리 아까 E는 뭐였어요? Q분의 F였지, 그치? 단위 양전하가 하면 Q분의 F 이렇게 했잖아요. 전위는 뭐냐면 단위 양전하가 가지는 위치 에너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오른쪽에 여기서 보면 오른쪽 여기 없나? 여기 없다. 이 평행판 같은 경우에 평행한 금속판 사이에 어떤 전기장이 만들어지냐? 균일한 전기장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 균일하다고 하면 얘가 상수라는 거야. 상수 전기장이야. 근데 우리 상수 전기장이 아닌 거 한번 보면 여기 양전하 주위에 음전하 주위의 방향이 어때요 지금? 다 다르지, 그치? 다 다른 방향이죠, 그쵸? 그래서 위치에 따라 방향이 다 달라진단 말이야. 근데 이런 금속판 사이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로 대전된 두 금속판 사이의 전기장은 상수값을 가집니다. 크기도 균일하고요, 방향도 균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다루기가 조금 좋다. 그래서 이 경우에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우리 전기력 얼마일 겁니까?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우리 위치 에너지가 뭐라 했었지? 포텐셜 에너지, 전기력이 해줄 일입니다. 왼쪽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뭐였어요? 중력이 해줄 일. 그래서 왼쪽 먼저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겠다. 그래서 얘가 기준 면허도 H 높이에 있다면 중력 mg를 받을 것이고 h만큼 떨어질 것이잖아요.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는 mgh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 여기서는 어떻게 서술을 하냐면 중력에 대한 일이 나오거든. 우리 중학교 4학년 때 했었던 표현인데 중력에 대한 일이 나와요. 요 대한 일이라는 것의 정의는 여기가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against야. 그래서 중력 방향 반대로 해준 일이야. 중력 방향 반대로 해준 일. 중력 방향 반대로 해준 일이야. 그래서 얘는 처음에 기준면에 있었는데 기준면에 있는 것을 mg라는 힘의 크기로 h만큼 올렸다. 그렇게 되면 얘는 mgh를 갖게 되고 걔가 그대로 다시 중력이 일을 받아서 중력이 위치 에너지 감소하겠다. 중력에 의해 일을 받아서 중력이 일을 해줘서 위치 에너지가 그대로 감소하겠다, 이런 느낌이거든. 오른쪽에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똑같습니다. 얘가 QE, 우리 F는 뭐였어? F는 QE였죠, 그쵸? 근데 이때 전기장이 뭐였어? 상수였잖아. 그래서 얘가 받게 될 힘이 QE라는 값으로 상수값으로 받게 돼요. 근데 균일하지 않은 전기장에서는 전기력이 균일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곱셈으로 계산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곡선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적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건 안 시킬 거잖아. 그 대신 뭐 하냐, 여기서는 전기력이 QE로 일정한 거야. 이 윗부분 넓이를 구하면 해준 일이 되겠지, 그렇지? QE 곱하기 뭐야? 이동거리 T. 그래서 전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위치 에너지, 우리 양전하가 가지는 위치 에너지이니까 어느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을 것 같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기력을 받을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양전하는 전기장의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지, 그치? 그래서 전기력이 어느 방향으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일을 해주죠. 그래서 얘는 QE 곱하기 T. 이게
전기력이 해줄 일 QED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전위차, 이 경우에 전위차는 간단하게 구할 수 있죠. 이 평행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W. 그래서 얘는 Q분의 W가 되고, 이 균일한 전기장에서는 이게 뭐가 돼? Q분의 QED가 되잖아. 그쵸? V라는 전위라는 것의 전위, 전기적 위치 에너지 V라는 것의 정의는 Q분의 W인데, 여기서는 이게 뭐가 돼요? 여기서는 W가 QED가 되지. 그치? Q분의 QED가, 그래서 얘는 ED가 됩니다. 언제? 균일한 전기장에서. 균일한 전기장에서만 그렇습니다. 요게 V가 된다. V는 ED. 그래서 이 평행판 같은 경우에는 V는 ED가 되겠습니다. 근데 평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되고요. 전위는 어느 쪽에서 높냐? 플러스에서 높고, 플러스에서 높고, 마이너스에서 낮다. 그래서 전기력의 전위가 아니지, 단위 양전하가 받을 전기력은, 그래서 전기장의 방향은 위에 써놓을게. 전기장 방향은 전위가 높은 곳에서 전위가 낮은 곳으로. 그래서 전위 낮은 곳이 어느 쪽이죠? 마이너스 극 쪽이죠. 그다음 플러스 극 쪽은 전위 높은 쪽이죠. 그래서 전기장의 방향은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향하는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이 됩니다. 전위가 가장 빠르게 낮아지는 방향은 뭐 나중에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균일한 전기장에서는 명확하지. 플러스 극판에서 마이너스 극판으로 향하는 이 수직 방향이 요게 전기장의 방향입니다. 플러스 극판에서 마이너스 극판으로 향하는 수직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이다. 기억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전하량이 Q인 전하량 기준점을 어떤 위치까지 올리는데 한 1을 W 하면 V는 Q분의 W가 됩니다. 단위는 V 그대로 쓰고 볼트라고 읽고요. 줄 퍼 쿨롱, 쿨롱분의 줄이 되겠죠. 그다음에 양전하에 가까울수록 전위가 어떻다? 높다. 우리가 위에서 정리한 건데, 이때 전기력 위치 에너지 W는 QV, Q는 아니 소리 V는 Q분의 W였잖아요. 그래서 W는 Q 곱하기 V야. 이거는 이제 항상 맞는 식이고, 그다음에 전하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한 일은 W는 QED. 이거는 언제만? 균일할 때만. 일정할 때만. 균일한 전기장에서만이야. QED 항상 되지 않아요. 전기장 세기가 바뀌면 곱셈이 아니라 적분이에요. 그러니까 전기장이 이렇게 바뀌는 경우에는 곱셈이 아니라 적분이고, 전기장이 이렇게 일정한 경우에는 그냥 곱셈이 되죠. 적분값이. 이렇게 됩니다. 중요하진 않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지금 수준에서 물어보는 것은 딱 QED까지만 물어보고, 여러분이 대학 가서 전공하게 되면 적분하셔야 되는 거지. 그때는 어쨌든 별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QED는 QV에서, V는 ED. 어디서? 균일한 전기장에서. 균일한 전기장. 그래서 이 전압이라는 것은 전위의 차가 돼요. 그래서 전기장 내 두 지점사의 전위 차이를 전위차 또는 전압이라고 합니다. 전압은 전위의 차다. 그리고 전압이 크게 되면 어떻게 될까? 전위의 차이, 위치 에너지의 차이가 크니까 운동 에너지가 많이 증가하게 되겠지. 그래서 얘가 전하가 빠르게 움직이게 되고, 전위차가 작아. 그럼 위치 에너지 차이가 작다는 거잖아. 그럼 전하가 조금 느리게 움직이게 된다. 운동 에너지 값이 작게 증가하게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아. 점전하에 의한 전위, 이거는 이제 아마 계산 안 할 겁니다. 계산 딱히 굳이 하지 않을 거예요. 해봐야 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이제 문제 풀어보는 게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아서 뒤에 빠르게 문제 한번 좀 풀어보겠습니다. 뒷페이지에 이런 거 괜찮고 245번 같은 경우 한번 풀어볼까요?
서로 부호가 다르죠, 그렇죠? 이런 경우엔 서로 당기는 인력, 서로 이렇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맞죠? 이거 맞는 말이고 A의 전하량을 워낙은 플러스 Q였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2Q로 바꾸면 전기력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 2배가 되겠지. 전하량이 2배가 돼서 EF 이게 맞는 말이죠. 분자에 우리 전기력 어떻게 구했어? F는 K 곱하기 R제곱분의 Q1, Q2였거든요. 그치? 근데 얘가 하나가 이제 마이너스 F였는데 플러스 플러스 뭐라니? 플러스 Q였는데 그치? 마이너스 2Q로 바뀌었다는 거잖아. 그럼 분자가 그냥 마이너스 2배 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2F가 되는 거죠. 그래서 크기는 절대값 EF가 맞고요. B를 P로 옮기면 거리가 어떻게 됐어요? 절반 되니까 분모가 2분의 1의 제곱 4분의 1 분모가 4분의 1배가 되면 4F가 됩니다. 기억니은 3번. 뭐 이거는 좀 간단하지만 중요한 내용이라서 같이 한번 좀 얘기를 해봤고요. 밑에 있는 246번 한번 풀어볼까요? C에 작용하는 전기력 0이다. 이거 무슨 정보인지 여러분이 판단을 한번 해야 됩니다. 뭐야? 그래서 아무것도 만약에 그 부호를 안 줬다면 그냥 여러분이 하나는 마음대로 정하고 나머지는 그거에 맞춰서 정하시면 돼요. C에 작용하는 전기력 0이다. 이거가 메인 정보잖아요. 그쵸? 무슨 상황인 거예요? B가 부호가 다르다. 그쵸? 그 다음에 또 거리가 A가 2배 멀기 때문에 A를 뭐냐면 플러스 4Q라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할게. A는 플러스로 내가 정한 거야. 내 맘이야. 그러면 B랑 C는 그거에 맞춰 정하면 돼요. B는 마이너스 Q여야 되고 C는 A랑 그 전호가 부호 같아야 되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럼 B랑 C는 B가 마이너스 Q인데 C는 어찌됐든 플러스잖아요. 그럼 B랑 C가 다르다. 기억 맞는 말이고 B가 A에 작용하는 B랑 B랑 부호 다르죠. 그러면 서로 끌어당기는. 그래서 B가 A에 작용하는 건 A는 오른쪽으로 끌리게 된다. 플러스 X 맞고요. 전하의 크기는 A가 B의 4배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 그럼 3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예, 좋아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서 248번 한번 풀어볼까요? 빈출이래.
자, 그래서 되게 좀 중요한 단서가 ABC의 전화량의 크기가 모두 같다라는 게 조금 중요한 단서가 돼요. 자, 그러면 전화량의 크기가 같으면 무조건 가까이 있는 놈이 이기는 거야. 그래서 서로 같은 방향으로 힘을 줄 수도 있고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줄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가까이 있는 놈이 이긴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A랑 C랑 어떤지 아직 잘 모르겠는데 B랑 C랑은 우리가 B가 혹시 밀었을 수 있나? B는 밀었을 수가 없죠. 그래서 B와 C는 서로 반대다라는 것을 일단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B가 마이너스거나 B는 마이너스, C는 플러스, 요거 한 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 B는 플러스, C는 마이너스, 이 경우의 수가 두 가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B랑 C랑 봤을 때 우리 이제 뭐가 있냐면 A랑 B랑 C랑 서로 주고받는 힘들 다 더해보면 얼마일까요? 0일 거예요. 왜? 작용 반작용에서 A가 받는 힘은 B가 A한테 준 힘 더하기 C가 A한테 준 힘이고 B가 받는 힘은 FA가 B한테 준 힘 그다음에 C가 B한테 준 힘 뭐 이렇게 해가지고 A가 C한테 B가 C한테 이걸 다 더하게 되면 B 뭐 여러분 봐도 그냥 0 되게 생겼잖아. 이렇게 되면서 0 다 합치면 0입니다. 그래서 A가 우측으로 힘 받고 B도 우측으로 힘 받으니까 C는 어느 방향에 힘 받을까요? 왼쪽으로 일단 힘을 받을 걸 일단 알 수가 있게 되고요. 난 B랑 C랑 지금 서로 부호가 반대였었죠, 그렇죠? 자, 근데 A 보면 A를 B랑 C랑 부호가 반대인데 A가 오른쪽으로 힘 받아줘. 그러면 B가 이겼을까, C가 이겼을까요? B가 이긴 거지. 왜? B가 가까우니까. 그럼 B는 마이너스다. 그래서 B가 마이너스고 C가 플러스. 2번이 사라지고 1번만 맞다. 그래서 기억 B는 음전화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걸 이제 적용하면 B는 마이너스, C는 플러스인 상황이고 강에서 A에 작용한 전기력이 0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비겼다는 거잖아, 그치? 근데 거리가 B가 더 가깝고 전하량의 크기가 똑같으니까 가까운 놈이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래서 0은 불가능하겠다. 니은 틀렸고. 그러니까 나에서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F보다 작냐라고 물어봤는데 여기서 지금 이제 나에서 B에 작용하는 전기력 얘가 B가 마이너스고 C가 이제 플러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보면 A가 위에서 C가 받는 게 이제 마이너스 F였죠, 그죠? 얘네들 전하량 크기 똑같으니까 그냥 직접 한번 넣어봐도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얘를 Q라고 다 넣어보면 플러스 Q, 마이너스 Q, 플러스 Q라 넣어보면 A가 C에서 받는 거는 아니 가에서 A가 C한테 준 거는 4분의 뭐 Q제곱 이렇게 하자. K 뗄게. 그래서 얘는 오른쪽 플러스. 그 다음에 B가 C한테 준 건 마이너스 1분의 Q제곱 되어서 요게 마이너스 F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4분의 3 Q제곱이 마이너스 F가 되고요. 나에서 B에 작용하는 전기력 얘는 이제 플러스 Q였고 마이너스 Q였고 플러스 Q였습니다. 그래서 A가 B한테 어느 방향을 줍니까? 땡기죠, 왼쪽으로.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Q제곱. 그 다음에 C가 B한테는 당기죠, 플러스 1분의 Q제곱. 얘는 플러스 4분의 3 Q제곱이 되겠구나. 그래서 크기가 F보다 작은 게 아니라 F랑 이런 식으로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주요 단서는 ABC의 전하량의 크기가 모두 같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작용했냐면 가까운 애가 이길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에서 특히 A가 오른쪽으로 당겨줬으니까 B가 당긴 거예요, C가 당긴 거예요? A를 B가 당긴 거지, 그치? 우리가 가에서의 얻는 결론은 C가 왼쪽으로 당겨졌으니까 어찌됐든 A가 당겼을 수도 있고 뭐 밀었을 수도 있는데 B는 C를 반드시 당겼어야 돼. 맞죠? 가에서의 결론은 우리 요거 한번 보시면 가에서 결론은 A랑 B 중에 B가 힘이 더 셀 거잖아요. B가 C한테 주는 힘이. 그래서 B가 C한테 주는 힘이 반드시 왼쪽이어야 돼서 B, C는 다른 부호. 그 경우의 수가 B가 마이너스 C가 플러스 혹은 B가 플러스 C가 마이너스 있었는데 요 아래 상황 보면 어떻게 돼요? A한테는 B가 가깝죠. 그렇죠? 그래서 B는 어찌됐든 간에 A를 땡겼어야 됩니다. 그래서 A는 플러스, B는 마이너스, 그래서 C는 플러스. 이 경우의 수로 정할 수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전하량의 크기가 모두 같다. 이 조건 때문에 가까운 놈이 이긴다라는 조건이 된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1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뭐가 좋아 보일까? 249번 심플한데 이거 한번 풀어볼까요?
그래서 모두 0이다. 요거 때문에 사실 좀 되게 조금 심플한 조건이 돼요. 좀 강력한 조건이 돼요. 모두 0이다. 요게 조금 강력한 조건이 돼요. 0, 0, 0. 그래서 A랑 C는 부호가 어때야 될까요? A랑 C는 부호가 B 사이에 있는 B가 0이잖아. 부호 같아야 되죠. 플러스여야 되고. 그 다음에 C의 전화량 바로 나올 것 같아요. 얼마일까요? 거리가 지금 2D잖아, 그치? 거리의 제곱 B가 1대 4잖아. 전화량 B가 플러스 4Q 이렇게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A랑 B랑 부호 어때야 될까요? 반대여야 되겠지, 그치? C가 받는 힘이 0이잖아. 그러면 A가 거리가 얼마예요? 3D. 그래서 9D 제곱분의 Q 곱하기 4Q랑 뭐랑 같아야 돼? 4D 제곱분의 QB 곱하기 4Q. 뭐 4Q는 어차피 공통이니까 떼도 되고요. 그럼 얘는 QB는 9분의 4Q구나. 그래서 B는 마이너스 9분의 4Q가 되고, C는 제일 먼저 확인했었죠. C는 플러스 4Q.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빠르게 나왔었네요. 요런 느낌.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은 게 A, B, C의 전화량이 모두 0이다? 그럼 이건 경우의 수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1번 풀마풀, 2번 마풀마. 이거 두 개밖에 없어. 실질적으로 경우의 수가 하나인 거죠. 그래서 풀마풀, 마풀마 모두 0이 되려면 세 그 전하의 전기력이 모두 0이 되려면 풀마풀이거나 마풀마 이 두 가지 조건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A가 플러스였으니까 뭐 B는 마이너스, C는 자동으로 플러스여야 됐고, 전화량으로 이제 맞춰주면 되겠고요. 이런 거 계속 이거 하나만 더 연습해볼까? 하나만 더 해보자. 250번 요거 한번 해볼까요? 이 전기력으로 좀 짜증나게 하는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한번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250번 풀어보겠습니다. B에 잠깐만. 뭐 계산 조금 하면 되는 부분인데, 뭐 일단 제일 중요한 정보 이거죠. 첫 번째 가에서 B에 작용한 전기력 응이다. 그럼 A랑 C는 부호가 어때야 돼요? 같다. 그리고 A의 전화량은 4Q라고 한다면 C는 Q가 돼야 되는 걸 일단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나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A는 그대로지, 그치? B도 그대로인데 C만 이렇게 멀어졌어요. 그래줬더니 어떻게 했어? B가 오른쪽으로 힘 받았어요. 봐봐. 가에서는 B가 비겼어요. A랑 C가 B한테 비겼어. 근데 나에선 C가 이제 멀어졌잖아요. 그럼 누가 이겨야 돼? A가 이겨야 돼. 그러면 요 방향은 어떤 놈의 방향이야? F, A가 B한테 준 방향이에요. 다시. 가에서는 B가 받는 힘이 0이었어. A랑 C가 비겼지, 그치?
근데 나에서는 C가 조금 멀어졌어. 그럼 힘이 약해졌겠네. 그럼 이제 A가 이기는 거 아니야? 그래서 A가 B한테 주는 힘의 방향이 오른쪽 방향이라서 A가 사실은 플러스였던 거임. 그래서 플러스 4Q, C도 부호는 같았어야 됐죠. 그래서 얘는 플러스 Q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기억 C는 양전화. 오케이. 나에서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보다 크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얘 지금 다 풀풀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 한번 보면 B 같은 경우 여기서 요 정보를 써야겠다.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의 3배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계산해봐야지. 얘를 뭐라고 할까? 뭐 XQ라고 해볼까? 플러스니까. 자, 그러면 얘는 처음에 가에서는 C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 그래서 9분의 자 D제곱 뗄게. 자 9분의 4 더하기 근데 그 Q는 떼려고요. 더하기 1분의 X입니다. 오른쪽으로. 자 요게 이제 이게 이 당연히 오른쪽으로 작용하겠죠. 플러스 3F. 둘 다 A랑 B랑 둘 다 플러스니까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는 어떻게 됐어? 거리가 A로부터 C까지 거리가 4D가 됐죠. 그래서 얘는 16분의 그 다음에 4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B로부터 C까지 거리는 D에서 2D가 됐죠. 4분의 X 요게 플러스 F가 되겠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9분의 4 더하기 X는 3 곱하기 16분의 4 더하기 4분의 X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그러면 얘는 9분의 4 더하기 X는 4분의 3 더하기 4분의 3X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 4분의 1X는 좀 뭐야 왜 이래 예? 4분의 1X는 4분의 3 빼기 9분의 4 X는 36분의 11. 이거는 속상하다. 너무 속상한데요? 잠깐만요. 맞나봐. 27 빼기 10 16? 진짜 36 11이네. 그치? 그럼 X는 9분의 아이씨 그거 너무하잖아. 9분의 11 미안해요. 내가 이런 건지 몰랐어. 이런 얘는 9분의 11Q예요. C는 Q였잖아요. 그럼 얘는 D가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해서 근데 이거는 우리 그냥 심플하게 생각해보면 A의 전하량이 크잖아. 그치?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오른쪽일 거예요. 그쵸? 네. 그 다음에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오른쪽 하나 왼쪽 하나겠지. 그치? 그 다음에 분자는 그 A가 제일 크기 때문에 4Q로 제일 크기 때문에 A가 제일 센 힘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나에서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보다 커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기억력 ENT 계산하기 싫어가지고 답은 5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커야 될 거야. 답은 5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력은 됐고 전기장 쪽으로 한번 가보면 뭐 252번 한번 해볼래? F는 Q2잖아요. 네. 그쵸? 9N이래. 9N은 3쿨롱 Q가 아니야. 3쿨롱 C 3C 곱하기 2야. 2는 얼마야? 3N 퍼 쿨롱이에요. 별거 아닌데 그냥 했어. F는 Q2 적고 그냥 푸시면 돼요. 이거 그냥 하면 돼. 혹시 몰라서 그냥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이 그건데 너무 똑같은 문제는 좀 지양하자. 254번 요거 하나만 풀어봅시다. F는 Q2 생각하시면 돼요. 자, 기억 A랑 B 사이에 전기장의 영인점이 있냐라고 물어본 거는
전기력이 0인 지점이 있냐 물어본 거랑 똑같거든. 네. 그러니까 왜냐면 F는 Q이니까 이 0인 지점 있어요? 서로 부호가 다르잖아, 그치? 그러면 바깥에 있겠죠. 자, 바깥에 있어요? 없어. 왜냐면 전화량이 전화량이 크게 똑같기 때문에 1대1로 외분하는 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죠. 1대1로 외분하는 건 불가능해. 내분은 가능한데 1대1로 외분하는 게 불가능해서 얘는 전기장이 0인 지점은 이제 어디도 없습니다. 확인하시고 이건 X는 ED에서 전기장의 방향, 우리 전기장의 방향은 플러스 극에서 출발해서 플러스 극이 전위가 높은 거고요. 높은. 그다음에 마이너스 극이 전위가 낮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전화에서 출발해가지고 마이너스 전화로 가는 방향. 얘는 플러스 X, 플러스 D 방향. 이게 맞는 거고. 그다음에 전기장의 세기는 X는 D랑 X는 ED랑 어떨까요? 같다. 왜 같을까? 대칭하기 때문에. 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맞아요. 전하량도 똑같고 그 거리도 똑같기 때문에. 전하량의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전기장의 세기가 D랑 ED에서 같게 됩니다. 이는 답은 1번. 근데 만약에 전하량이 달랐으면 다를 거예요. 전하량이 같았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였고 전하량의 크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다음 페이지에 256번 한번 풀어볼까요? 빈출이래. 자, 그래서 전기장의 방향은 뭐 전기력의 양전하가 받을 전기력의 방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는 방향이잖아요, 그렇죠? P랑 Q에서 둘 다 P에서 낮은 곳은 왼쪽이고 P가 보기에 음전화 쪽은 왼쪽이고 Q가 보기에 음전화 쪽은 오른쪽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어떻게 볼 수 있냐? A가 마이너스 B도 마이너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걸 전기장이 지금 서로 연속일 건데 근데 여기는 음수고 여긴 양이야. 여긴 마이너스 여기는 음이라 치자. 자 그럼 요 사이에 뭐가 있을까? 0이 있겠죠. 사이에 0이 있어야 되니까 서로 같은 부호다 이런 거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A가 B로부터 받는 서로 같은 부호이니까 어때요? 청력. 그래서 A가 B로부터 받는 것은 마이너스 X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R점에서 둘 다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음전화인 것 같아. 왜냐면 양전화, 단위 양전화가 받을 힘의 방향이 이쪽이니까 A랑 B랑 둘 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 전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X가 되겠죠. 이게 틀렸고 되게 B의 부호만을 반대로 해보자. 그럼 B를 플러스로 두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P에서의 전기, 우리 Q에서 전기장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Q는 이제 왼쪽으로 가게 돼요. P도 왼쪽으로 가게 돼요. 왜냐면 전기장의 방향은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향하는 방향이 되니까 Q도 왼쪽, P도 왼쪽이 돼서 P는 반대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걸 Q라고 말하면 맞는 말이었던 거야. P는 반대가 되지 않습니다. 기억 답은 1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다. 좀 재미있는 문제였고요. 상상상이라는데 259번 한번 풀어보자. 빈출이래요. 또 전기장의 0이라는 건 전기력이 0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야, 그치? F는 Q이잖아. 그래서 가에서 마이너스 D에서 0이 됐다. A랑 B는 어떤 부호예요? 서로? 같은 서로 다른 부호죠. 이 바깥에서 0이잖아, 전기력이. 그러면 마이너스 D. D.
마이너스 D였어요. 마이너스 D. 그다음 나에서는 D에서 0이었다. 그래서 A랑 C랑은 부호가 같다는 걸 일단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랑 C랑 보면 X는 ED에서 전기장 방향 마이너스 X래. 저기 전기장 방향 어디라고? 전위가 낮아지는 방향이야. 그쵸? 여기가 0인데 이쪽으로 향했다는 건 뭐야? C가 양전하였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A도 양전한 거죠. 왜냐면 사이에서 0이 있으려면. 그래서 여러분 시각화를 하면 여기 가령 요 위치에서는 전기장 방향이 요 방향인 거야. 봐봐. 여기서는 얘도 플러스 전하잖아요. 플러스 전화에서 나오는 방향은 전기장. 얘도 플러스 전하죠? 플러스에서 나오는 방향은 전기장인데 D에서 여기 됐구나. 자, 그러면 이제 전하량. 그래서 A를 뭐 플러스 Q라고 해볼까? 그럼 C는 얼마예요? 플러스 4Q 일단 확인될 것 같고, 그다음에 A는 플러스 Q였는데, 근데 B에는 이제 어땠냐? 이쪽에서 0이었잖아요. 그럼 B랑 A는 서로 부호가 반대해야 되고, A는 마이너스고요. 거리가 16Q가 되겠지. 거리 B가 이제 4대 1이니까 전하량 B는 16대 1이 나와 주게 됩니다. B는 양전하가 아니죠. 음전하고요. 그다음 X는 ED에서 가의 X는 ED에서 B가 마이너스자고 B가 마이너스고 A가 플러스잖아. 그러면 당연히 오른쪽 방향이에요. A는 플러스, B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향하는 방향. 이라서 플러스 X 방향입니다. 전하량의 크기는 B가 16Q, A가 Q라서 B가 A보다 크다. 디귿 답은 2번 이렇게 문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전기력 문제랑 결국 베이스는 비슷한데 전기장의 방향 하면서 뭐 전위까지 좀 여러 가지 개념이 섞여 들어오면서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로 넘어가서 전위 자체의 문제들도 좀 한번 해볼게. 자, 262번 한번 풀어볼까요? 균일한 전기장, 상수 전기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을 명확하게 너무 명확하게 해드렸는데, 전기장이 뭐라고? 균일한 전기장은 상수야. 어떤 형태일 거냐면 가령 금속판이 여기에 무슨 극이 있을까요? 플러스 극이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극이 있을 때 이런 전기장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평면판, 평행한 평면판 축전기가 이렇게 생긴 형태인데, 플러스 극 높은 전위에서 마이너스 극 낮은 전위로 이제 향하는 방향. 그래서 전위가 낮아지는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이 되고요. 그럼 E가 상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F는 QE가 돼도 전기력도 상수가 됩니다. 그래서 B보다 A에서 큰 값, 전기력은 상수야, 동일. 전기장도 상수라 동일에서 기억 니은이 틀렸고요. 뜻은 B가 플러스 극에 더 가까이 있지, 그치? 이 화살표 방향이 우리 전기력이 이 작용하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 보시면 아래로 작용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 반대 방향이 전위가 높은 방향, 아니 위치 에너지 높은 방향이야. 마찬가지로 전기력이 양전하에 전기력이 작용하는 방향이 있잖아요. 그 반대 방향이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높은 방향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은 2번 이렇게 풀어주시고, 오른쪽에 이거 다 할 수 있고, 빈출이지만 하지만 264번 빈출이니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많이 나왔다니까. 자, 뭐 좋아요, 그렇죠? 자, 균일한 전기장이라는 거 명확하게 기억을 해줘야 돼요. 방향 어느 방향일까? 요 방향이겠죠. 요 방향으로 E가 상수입니다. 자, 전기장의 세기는 C랑 A랑 상수야, 동일합니다. 동일.
전위는 A가 B에서보다 높죠. 맞아요. 이게 맞는 말이고 전하량이 플러스 Q인 전하를 B에서 C까지 이동시키는데 전기력이 한 일은 어떻게 돼요? 0이죠. 왜냐면 전기력이 요 방향 수직하게 작용하니까 0이다. 니은디귿 4번 이렇게 문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중요하다. 힘이 작용하는 방향이 어느 방향이야? 오른쪽 방향 플러스 X 방향인데 이동 방향이 X랑 전혀 상관없는 Y축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수직 힘 방향과 이동 방향 수직인 경우 어떻게 됩니까? 이량이 0이다.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균일한 전기장 얘기 계속했으니까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는 266페이지 266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얘는 이제 균일한 전기장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좋아요. 자, A 위치에서 B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그쵸? 전기장의 방향은 자, A 위치에서 B 위치까지 A 위치에서 P점의 전기장 방향은 요 방향일 거예요. 이렇게 얘를 연결하세요. 요 방향. 이 중심을 연결하면 이 작용선이 같아야 되는 그 작용 반작용 느낌 때문에 이 A점과 P점을 연결하는 방향이고요. 거기서 양전하는 이제 청력을 받을 거니까 이렇게 멀어지는 요 방향일 거고요. 그 다음에 B점에서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요 방향이 될 겁니다. 서로 방향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전기장의 방향이 바뀐다. 니은 전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됐어요? 거리가 가까워졌잖아요. 그쵸? 전기장의 세기가 커진다. 니은 맞는 말. R제곱분의 KQ거든 그냥. 그러니까 Q 요 양전하. 그래서 저거만 있는 거라서 R이 작아졌잖아요. 그래서 얘는 커진다. 전위는 어떻게 될까요? 높아진다. 가까워졌죠. 그래서 플러스 전하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니은디귿 답은 5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똑같은 문제라서 저건 괜찮을 것 같고 오른쪽에 269번 한번 풀어봅시다. 다녀오세요. 이게 문제가 설정이 조금 아쉬운데 어쨌든 P가 A한테 가깝다고 봐야 되겠지 그냥.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런 명확하게 명시를 안 했는데 그렇다고 봐야 보고 푼다면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A 보니까 A 주변의 전위 A 쪽으로 갈수록 전위가 높아지지, 그치? 전위가 높은 양전화입니다. A는 양전화. 그래서 A는 양전화고요. 그 다음에 이 사이 A와 B 사이의 전기장이 0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전기력이 여기서 0이라는 얘기잖아. A와 B 사이의 전기력 0이니까 B는 플러스 소리 같은 전화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전하량의 크기는 더 가깝다라고 볼 수 있잖아. 이게 좀 애매한데 더 가깝다라고 본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B가 더 커야 됩니다. 그래서 A가 B보다 작다. 니은 맞는 말이고 Q 같은 경우는 얘도 B도 플러스 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플러스에서 이렇게 플러스에서 전위가 근처에 높을 거고
플러스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전위가 낮아질 거다. 그래서 이 0점을 기준으로 이 0점의 왼쪽에서는 오른쪽 방향 전위, 그다음 전기장, 그다음에 0점의 오른쪽에서는 왼쪽 방향 전기장일 것입니다. 그래서 Q점에선 전기장이 마이너스 X 방향, 니은디귿 답이 3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요거까지만 하고 가자. 270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우리 요 나그래프 준 걸로 해석하라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돼요? 전위가 낮아지고 있죠. 그럼 얘는 전기장 방향이 오른쪽 방향이다. 그 다음에 뒤에서 3D로 갈 때 전위가 높아지네? 그러면 요 방향이 전기장 방향이다 볼 수 있겠고, 3번도 마찬가지로 이쪽 방향이다 볼 수 있겠다. 1번과 2번의 전기장 방향은 반대이다. 기억 맞는 말이고요. X는 D랑 3D랑 비교해보면 뒤에서 3D로 가는 동안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지. 그치? 그럼 운동 에너지는 감소하겠죠.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전기력의 방향이 전기장 방향 어느 방향이야? 운동 방향 반대고, 전기력 방향도 운동 방향 반대겠지. 그럼 알짜임이 운동 방향 반대면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겠다. 뒤에서가 3D에서보다 속력이 큰 상황이 됩니다. 운동 에너지 감소고, 직관적으로 전위가 그냥 위치 에너지야. 단위 양전화 가진 위치 에너지라고 보시면 뒤에서 3D까지 위치 에너지 증가하지. 운동 에너지 감소해야 된다. 이렇게 약간 날먹으로 볼 수도 있다. 그 다음 3에서 자 얘는 전위차가 얼마야? 2V거든? 2V는 2,3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3D는 2,3은 D분의 2V가 되겠구나. 그래서 기억 답은 1번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여러분 숙제는 이 79페이지까지 문제들 쫙 풀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생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했습니다.